안녕하세요. 띵입니다. 여러분, 제 책상 너무 알록달록하지 않아요? 어, 지금 제가 또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실도 좀 샀고, 지금 스와치 뜨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뭘 뜨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아람 무늬 뜨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아람 무늬는 시작도 안 하고 다른 길로 새버린 거죠, 지금. 이게 갑자기 왜 시작됐냐면, 제가 그 구글 포토 쓰고 있는데, 구글 포토에서 갑자기 뭐 몇 년 전 사진 이런 거 알림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몇 년 전 사진 뜨면 전 눌러서 보거든요. 옛날 사진 보는 거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 사진 막 보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캡처해놨던 옷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그 옷을 떠보려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뭐냐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옷이었고, 이게 어바닉 30이었나? 그 브랜드에서 나온, 2년 전에 나온 집업 가디건인데, 이게 그때 나왔을 때 굉장히, 품절이 진짜 빛의 속도로 돼가지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도 기계 니트가 아니라 뭔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짜는 니트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수량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를 되게 갖고 싶었고, 그때는 아마 제가 뜨개를 하지 않았을 때여서 그냥 이거 귀여워서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이미지만 찍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그 구글 포토에서 추천을 해주는 걸 보고, 이제는 내가 뜨개를 좀 했으니까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게 저 컬러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되게 쨍한 파란색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되게 쨍한 파란색 실인데, 이게 케이블 무늬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이게 처음에는 코바늘로 뜬 건가? 케이블인가? 긴감인가? 뭐 이랬는데, 이게 밑에 고무단 들어가고 한 거 보니까 대바늘 케이블이 맞는 것 같고, 얼추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먼저 실을 찾아서 헤맸어요. 그래서 찾은 실의 후보가 두 개가 왔는데,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채빗 울이라는, 이름 되게 어렵죠? 채빗 울. 그래서 지금 이 실은 국내에서는 코아코 151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이 딱 이 컬러감이랑 완전 거의 똑같고, 두께감도 굉장히 좀 DK보다 좀 더 굵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 어떤지 한번 느낌을 보려고 두 볼만 주문을 했어요. 근데 진짜 황당했던 게 제가 이때까지는 콘사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볼실은 드롭스나 니픽스에서 직구를 해서 써본 적은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거친 느낌의 실은 진짜 처음이고, 처음엔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이 실이 저렴한 실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거칠다고? 이거 입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이때까지 만져본 실 중에 가장 거칠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수입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막 되게 러스틱한 실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러스틱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거친 느낌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네, 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은 다루마에서 나온 실이고 일본 실이에요. 그래서 한 볼에 100m도 안 되거든요. 길이가 좀 짧죠?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뜨게 되면은 10볼은 넘게 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카라가 없는 것도 여성 가디건은 한 10볼 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라까지 달고 하면은 10볼은 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실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실을 이제 10벌 정도를 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스와치를 내본 게 이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꽈배기 무늬이고, 꽈배기 무늬를 이제 냈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실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숭덩숭덩 잘 떠지고 빨리 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콘사로, 저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 남아있는 콘사로 이렇게 지퍼 부분에 디테일을 한번 제 맘대로 한번 시험 삼아 이렇게 스와치에 떠봤어요. 예쁘죠? 근데 이제 보기에는 되게 컬러나 두께는 딱인데 이 촉감이 진짜 좀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실을 봤는데 이런 쨍한 컬러감이 잘 없더라고요. 보통은 요즘 되게 내추럴한 컬러에 뭐 멜란지한 약간 채도 낮은 계열의 그런 실들이 주류를 이루지, 이렇게 크레파스 컬러 같은 쨍한 컬러감의 실이 많진 않은 것 같고, 얘 말고 하나 더 찾은 게 있는데 걔는 그 데라나라고 부르나요? 데라나? 그 보빈으로 감겨져 있는 그 몽땅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실 중에 비비드 라인 중에 딱 이런 컬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실도 한번 사볼까 했는데 보통 그 실이 작년이었나? 올 초에 되게 많은 분들이 뜨시면서 얘도 그렇게 부드럽진 않다, 그리고 뜨면서 지푸라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얘는 지푸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계열이고 비슷한 컬러면 이왕이면은 똑같이 거칠면 지푸라기 없는 걸로 떠야지 싶기도 해서 그것까지는 차마 사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얘는 제일모직에서 나온 레미안이라는 그 콘사가 되게 많잖아요. 로블레스랑 레미안 이런 거 이제 여러 군데 업체에서 판매를 하시는데, 보통은 다 그거는 이제 합사를 해서 파시거나 아니면 니트 컨테이너 같은 데서는 그냥 합사도 하지 않고 그냥 대용량 그 정콘으로 많이 파는 그 콘사 라인인데, 우연히 이거를 이렇게 연사를 해서 파는 판매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레미안 콘사를 이렇게 연사를 해가지고 털실처럼, 볼실처럼 판매를 하시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왜냐면 얘도 컬러가 되게 쨍한 녹색이고 꼭 파란색이 아니어도 쨍한 녹색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얘를 사봤는데 얘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완전 다른 질감이고, 근데 아쉬운 게 얘는 굵기가 얘에 비해서는 되게 가늘어요. 이게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작업을 한다면 이거에 비해서는 게이지가 완전 달라서 되게 촘촘하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얘를 거칠더라도 아우터니까 그냥 이걸로 할지, 아니면은 좀 촘촘하게 꽈배기가 들어가더라도 부드러운 이 실로 할지. 근데 만약에 둘 다 게이지가 비슷했다면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이 뭐 2개를 떠도 되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약간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 디자인이 뜯어보면은 바텀업이에요. 바텀업인데 바텀업으로는 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게, 바텀업을 하면 이렇게 진동이랑 소매랑 따로 떠가지고 이렇게 바느질로 꼬매야 되는데, 꼬매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 실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 이미지에서도 보이듯이 여기에서 바느질을 하니까 이쪽 팔 라인 부분이 굉장히 부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 같은 것도 좀 찾아봤는데 입은 걸 봤을 때 다들 굉장히 생각보다 두껍고 부해 보인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꽈배기긴 하지만 거의 뭐 그러니까 고무단 패턴의 일종이기도 하니까 이게 편물이 실도 두꺼운데 편물도 두껍고 그걸 이렇게 이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볼록 튀어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탑다운으로 뜰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완전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도 미리 샀어요. 집업 가디건은 처음이거든요. 항상 이제 저는 단추를 다는 가디건만 떴다가 약간 좀 신나는 거예요. 안 해본 거 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퍼를 샀고 지퍼는 그냥 스틸, 알루미늄 재질의 YKK 지퍼를 샀고 얘를 투웨이로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 가디건은 지퍼는 그냥 하나긴 한데 투웨이로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허리에 고무단이 이렇게 딱 찡기는데 거기가 다 닫혀 있는 것보다는 그럼 약간 이렇게 여기가 뭐라 그래야 되지? 허리는 딱 맞는데 배 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약간 배 나와 보이는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싫어서 투웨이 지퍼를 사용하면은 그쪽을 이렇게 이 정도 열면은 이제 그런 게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투웨이 지퍼를 샀고 지퍼의 세계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 코일의 소재랑 그 다음에 이 사이즈에 따라서 뭐 3호부터 10호까지 되게 다양하고 이게 그냥 멋모르고 샀으면은 실패를 할 법한 그런 세계였어요, 지퍼가. 왜냐면은 보통 이제 지퍼를 검색하면 수혜용품에서 파는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픈형이 아니라 클로즈 형태, 그러니까 뭐 방석이나 이런 뭐 가방, 파우치 같은 데 다는 지퍼는 끝이 이렇게 막혀 있는 스타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산 거는 이제 점퍼형 의류용이면 여기 끝이 완전히 다 열릴 수 있게 이렇게 마감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고 사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딱 그 여자 옷 길이 한 뭐 50에서 55 사이즈의 길이의 입맛에 맞는 지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70cm 이상의 긴 거밖에 없어서 일단 긴 거를 사고 그럼 얘를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잘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끝에 마감해주는 또 부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퍼 스토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사야 돼서 그거는 지금 사놓은 상태예요. 아직 배송 중이고 이제 그럼 얘를 잘라가지고 이빨을 빼고 걔를 끼워가지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말은 쉬운데 과연 얼마나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근데 일단 뭐 옷을 다 떠야지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신나서 지퍼도 샀다는 얘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쨍하고 채도가 높은 컬러는 처음 사는 거라서 보고만 있어도 되게 밝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뭐 진행이 되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뜨고 있는 거 좀 진도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의 유일한 프로젝트인 마이스 스웨터 소매 분리 직전까지 왔어요. 이거 지난번에 한 요 정도? 캐스톤 했다고 보여드렸는데 이제 겨드랑이 바인드 오프 하고 이제 실 잠시 두고 바디는 이제 잠시 두고 소매를 이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조그맣게 소매를 시작했습니다. 바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고무단 없었는데 고무단을 만들어서
달아줬고요. 아, 이거 사실은 고무단을 고무단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고무단부터 시작하는 거를 계속 실패해가지고 별 싫고 잡아가지고 웨리아스 뜨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코 주워가지고 고무단을 떠줬는데 사실은 이 실이 이탈리안 바인도프를 하기에는 좀 엉키는 실이어가지고 그럼 이제 덮어씌워 코막음을 해야 되는데 덮어씌워 코막음을 하기에는 얘가 또 이제 신축성이 좀 걱정이 돼서 그냥 고무단을 겹단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겹단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안쪽에서는 그냥 키츠너 스티치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했고, 제가 이렇게 스웨터를 바텀업으로 뜨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바텀업으로 뜨는 게 되게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겨드랑이만 이제 코막음하고 여기 앞에 칼아 있는 부분에 그 버튼 밴드 쪽 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중앙에서 바인도프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형이 아니라 평면뜨기로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소매도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평면뜨기를 하거나 바텀업으로 소매 뜨지 않고 이제 몸판 뜨고 코 주워가지고 소매는 탑다운으로 뜨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뜰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도안대로 코를 잡아가지고 소매도 밑에서부터 원통으로 뜨는 거를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코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고무단부터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약간 양말 뜨는 느낌이에요. 제가 양말 떠본 적 없는데 양말을 뜨면 이런 느낌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얘가 바늘이 원래 3mm거든요. 3mm고 여기 고무단이 2.5mm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도가 빨리 나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 프로젝트가 이거밖에 없긴 해가지고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소매는 겹단으로는 하진 않았고 그냥 튜블러 캐스톤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단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얘 좀 걸리긴 해요. 지금 여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완성되고 입어보고 만약에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얘 이제 잘라버리고 그냥 다시 좀 더 길게 소매처럼 해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마지막에 다 완성되고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기는 해요. 안 해봤던 구조긴 해서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 이제 늘려주면서 쭉 진행을 하고 반대쪽 소매도 뜬 다음에 여기를 이제 합쳐가지고 바디랑 소매 양쪽이랑 합쳐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긴 해요. 아직 뒤쪽 도안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소매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BOR에서 다시 만나면은 원래는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이 어긋나니까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슬립 스티치를 하거나 아랫단에 있는 거를 끌어올려 가지고 같이 뜨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모헤어 한 겹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스트라이프가 2단씩 반복되는 거여서 걔를 안 해줘도 사실 약간 어긋나는 게 크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스웨터 할 때는 그런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살짝씩 이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긴 한데 티가 안 나더라고요. 얘는 워낙 2달씩 반복되는 스트라이프여가지고 걔를 안 해주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해주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도안에도 사실 그런 지침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매를 뜨고 여기 부분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매 분리를 하기 전에 얘가 좀 소매보다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소매 분리를 하고 잠시 얘는 쉬고 있는 상태이고 소매 2개 뜨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팔토시가 있죠? 제가 지금 유일한 프로젝트인 마일 스웨터 몸통 소매분리 끝나고 이제 팔 뜨고 있어요. 팔을 따로 뜨는 거는 진짜 처음인데 원래 제가 소매뜨기 실어병이 지난번에 되게 심하게 걸렸었는데 이거는 괜찮은 거 있죠. 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그 소매가 뜨기 싫은 이유가 일단은 그 바디에서 그 달려서 올라가면서 벨에 꼬이는 거, 그러니까 편물이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짜증나고 뭐 좀 뭔가 가지고 다니면서 뜨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부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따로 뜨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떴을 때는 양말을 뜨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어떤 소품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게 실도 그냥 딱 따로 볼실 2개랑 이것만 딱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니까 얘는 뭔가 되게 소매를 뜨기 싫어하는 병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소매 고무단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늘 바꿔가지고 이제는 여기 중심 시작 마커 기준으로 늘려가면서 이렇게 뜹니다. 보통 이제 줄여가면서 떴는데 늘려가면서 뜨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몸통이 지난번에 몸통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몸통을 다시 보여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고무단 이거 힘들게 다시 떠가지고 키츠너 스티치로 연결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얘가 다 완성되고 이렇게 딱 돼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통일성이 전혀 없어요. 여기를 이제 겹단으로 해버리니까 여기는 뭔가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딱 끝나는 느낌이고 여기 버리기 아까워서 남겨놨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겹단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얇게 하겠다고, 티 안 나게. 근데 소매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키츠너 스티치 한 거 한 올씩 다 풀어가지고 그냥 실 풀려고 했는데 결국 키츠너 스티치는 어차피 위에 단이랑 연결돼 있어서 바늘로 한 올 한 올 풀어가면서 다 뺐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헤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헤어 보이시죠? 그래서 막 뜯기고 난리 나서 결국에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이것도 진짜 오래 걸려서 떴는데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고요. 자른 뒤에 이제 실 찌끄러기들 다 떼고 다시 코 줍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얘는 제일 마지막에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하기가 싫어서 얘는 이제 다 카라랑 뭐 단추랑 다 달고 분위기를 봐서 고무단으로 얘랑 똑같이 할지 아니면은 뭐 겹단으로 메리아스로 겹단으로 할지 이런 거는 제일 마지막에 결정하기로 해서 이렇게 오늘 잘라버렸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이렇게 간직해놨어요. 지금 마이스는 그래서 소매는 떴는데 하나 바꾼 건 있어요. 원래 이게 고무단을 4cm 뜨고 그 다음에 뭐 7cm까지는 라운드로 그냥 쭉 뜨다가 이제 9단에 한 번씩 늘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안에. 근데 이게 지금 스트라이프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으로 짝수로 진행되는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이걸 9단에 한 번씩 늘리면은 이 패턴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단씩 다 세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9단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단에서는 이 모헤어에서 늘려야 되고 어떤 단에서는 또 여기 4겹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합 메리노 헤어에서 늘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늘이 작다 보니까 눈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도안에서는 9단마다 늘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8단마다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게 2단이니까 2, 4, 8, 그러니까 8번째 스트라이프 이게 다음 뭐 2번 반복되고 그 다음 시작되는 점에서 그냥 늘리면 된다.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무늬를 보고 늘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8단에 한 번씩 늘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짧아지겠죠? 그래서 나머지의 단은 이제 그 부족한 단은 그냥 늘림 없이 평으로 그냥 쭉 라운드로 올라가는 걸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냥 뜨는데 편의를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핏이 입었을 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균일하게 줄여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직선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줄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꿨지만 사실은 크게 대세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바꿨고 뭐 전체 다 떴을 때 코수나 이런 거는 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뜨라는 데까지 42cm까지 뜨고 바인드 오프 하라고 해서 지금 42cm까지 뜨고, 여기 또 특이하게 겨드랑이 쪽을 바인드 오프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겨드랑이 이렇게 맞고 지금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같은 거를 한 개 더 떠야 돼요. 그래서 어제 얘 출근할 때 버스에서 뜨려고 가져가서 요만큼 버스에서 뜨기 되게 좋았어요. 두피가 안 차지하고 계속 겉뜨기만 뜨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팔토시 하나 만들어져서 뿌듯합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아란 스웨터 뜰 실을 샀습니다. 짠! 그래서 엄청 서치를 하다가 스튜디오 도네갈, 소프트 도네갈 아이보리 컬러로 뜨기로 했어요. 이게 아란 패턴 뜨면은 예쁘다고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트하임에 가가지고 얘를 사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방문했을 때 이게 타레가 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방문했을 때는 못 사고 따로 택배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이거 디자인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디자인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제가 그냥 패턴을 섞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3개의 디자인 중에 2개를 섞기로 했어요. 그때 이거 포레스트 벨 얘를 가디건으로 뜨려고 했었었는데
이 버블 패턴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또 버블을 못생기게 뜨면은 이게 이 디자인은 버블이 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많이 만들기가 조금 이거를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 이런 무늬는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조나 뭐 이런 거는 얘를 가디건으로 바꿔서 뜰 거고, 여기 이 버블 패턴 있는 것만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뜨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후보였던 이 책에 있는 이 패턴, 얘도 버블이 들어가는데 얘는 좀 잔잔하게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쟤보다는 얘가 조금 더 부담이 없어서 이거를 넣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코스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정을 해야 됐거든요. 얘를 저기에 바로 적용하면은 이 파트별로 패턴 코스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이거 꽈배기는 여기 하나, 그리고 이 나무까지 버블 패턴을 2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배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스와치를 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본 건데 이건 무시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저 포레스트 배 스웨터를 가디건으로 뜰 거고, 이제 여기 뭐 요 까베기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여기 파트 A 부분을 저 다른 아랍 무늬에서 나뭇가지 무늬를 가져와서, 원래는 저기에서는 이게 꽈배기가 2개고 나뭇가지가 1개인데 저는 나뭇가지 2개 넣고 중앙에 꽈배기 넣는 걸로 하니까 이게 코스가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 스와치를 이렇게 크게 안 뜨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아란 패턴, 꽈배기가 잔뜩 들어간 아란 무늬 패턴 뜨는 거기도 하고, 이 실도 사실 제가 이때까지 써본 실 중에 가장 고가의 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망하면 안 되니까 정석대로 스와치를 이렇게 파트별로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떠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런 타레 실을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이게 실이 되게 폭닥폭닥하니 양양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굵기가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뜰 때에 따라서 좀 두꺼운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얇은 데가 있어 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꽈배기를 넣어 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밑에는 이제 메리아스 한번 떠봤는데 메리아스에서는 약간 그 실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그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노란색 실로 뭘 한 거냐면, 그 인스타 보다가 제가 지금 다루마 실을 또 사야 해서 그걸 막 보다가 다루마 계정에 그 피드에 한 사진을 봤는데 그 하얀색 아란 스웨터에 이렇게 빨간색 실로 이런 식으로 뭔가 바느질 같은 걸 해가지고 포인트를 준 사진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 스튜디오 도네갈 이게 약간 이런 완전 아이보리가 아니라 약간 뭐 그레이랑 블루 아니면은 약간 연노랑 이런 식으로 뭔가가 콕콕 박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산 옐로우 컬러 실이 생각이 나가지고 걔를 꺼내가지고 한번 이거를 해봤어요. 귀여운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 포인트로 이렇게 딱딱 들어가면은 뭔가 되게 귀엽지 않을까 해서 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거기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고, 보여드릴까요? 그냥 이 실로 코바늘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에 동그란 요 구멍 사이에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에서 빼가지고 그냥 코바늘로 뭔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슬 하나, 두 개 정도 만들고 감아서 코바늘 버블 만드는 방식처럼 위아래로 여러 번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뽑고 뒤쪽에서 꼬리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매듭 지어주는 걸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요 라인은 뒤쪽에서 이렇게 사슬 모양이 앞쪽으로 가도 되고 저는 이제 그냥 뒤쪽으로 가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슬로 이렇게 떠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스티치가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몇 군데 포인트를 주면은 귀엽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어떤지 느낌 보려고 해봤는데 귀여워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얘는 어차피 한 볼 세일한 거 마지막 한 볼 산 거라서 뭔가 버튼 밴드 안쪽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데 포인트 주면 예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 거고, 일단은 바늘 사이즈를 처음에 이게 도안에서는 5mm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5mm로 떴다가 제 손땀에는 5mm로 뜨니까 이게 너무 편물이 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 풀고 다시 4.5로 작업을 했고요. 4.5가 제가 느끼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5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이제 막 패턴 바꾸고 해가지고 안 해도 될 또 고생을 좀 하기는 했어요. 이게 차트를 보면서 떠야 되는 거여가지고 결국엔 차트를 다시 그렸습니다. 책에 있는 차트, 이 두 개의 차트를 조합해가지고 제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걔를 보면서 할 것 같아요. 예쁘죠? 저는 지금 아랑 가디건 뜨려고 차트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도안 놔두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게 전체 차트가 없으면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리고 있어요. 이게 이 차트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제가 일할 때 쓰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캐스톤을 해볼게요. 오늘은 임시 공휴일 아침이고요. 저 스와치까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코 잡고 뒷판 뜨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막상 떠보니까 이게 스와치였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괜찮았는데 막상 이제 그 바디 전체 편물을 뜨다 보니까 이 버블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뜨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다 비슷비슷한 코스로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강조되는 게 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은 요 나뭇가지 패턴을 원래 2줄 넣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 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 양쪽에 있는 요 동그란 까베기를 2개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무 무늬 패턴도
원래 도안은 이렇게 이 가지가 그냥 겉뜨기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안 거단 하다 보면 겉뜨기가 좀 울퉁불퉁하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선명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가지를 꼬아뜨기로 바꾸고 이렇게 코스로 이제 이 패턴을 조정하다 보니까 코스가 부족해가지고 원래는 나뭇가지 중앙이 하나였는데 세 코로 만들어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그러니까 꼬아뜨기 안뜨기 꼬아뜨기 이런 식으로 코스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까베기가 원래는 이렇게 마주보는 까베기랑 양쪽에 이렇게 기둥처럼 또 작은 까베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잔잔한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 잔잔한 기둥처럼 보이는 작은 까베기를 없애고 중앙의 까베기를 크게 코스를 늘려가지고 해줬어요. 그래서 스와치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제가 두 개의 도안을 섞는다고 했지만 이게 섞은 게 맞나? 결국 다 제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의 뭐 도안을 보고 뜬 건지 제가 그냥 뜬 건지 약간 구분이 좀 안 되는데 일단 어차피 뭐 제가 입을 거니까 제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버블이 생각보다 버블 만드는 게 되게 성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득 넣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줄씩 바꿔서 넣고 이제는 이 패턴으로 쭉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세탁을 하니까 이 실도 약간은 더 부드러워지면서 꽈배기가 지금 세탁 전이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뭐 콘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무늬는 잘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은 사실 새로 캐스톤 한 것들 보여드리는 영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시작하려고 하는 게 다 케이블 패턴이어가지고 지금 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번 편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또 다음에 찾아올게요. 안녕.